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돈이 모여 있다. 자, 수급 로드맵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또 개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사들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세 분을 모셨는데요. 최준욱 영앤리서치 본부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세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이게 조합이 매일마다 좀 달라지다 보니까 약간의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최 본부장님 오늘 함께 하시게 됐는데 그래도 네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항상 오전 아니면 오후에서만 좀 많이 뵙다가 이제 야간에 이제 오랜만에 좀 뵙게 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좀 함께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종목들 좀 많이 선별을 해서 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막 낮저 밤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낮 방송이 좋으세요? 밤 방송이 좋으세요? 항상 강하십니까? 네, 아무렇게나 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역시 다 강하다. 네. 좋습니다. 최 본부장님이었고, 자, 그리고 우리 이지은 대표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이슈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패널분들과 함께 하니까 기분도 새로운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또 이 시간에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예, 머리 하셨나요? 오늘 좀 신경 써서 해주셨는데 약간 곱슬머리 같이 나오네요. 예, 굉장히 푸들 같은 느낌으로 네. 오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아마 그 머리를 뽐낼 만한 기회가 있을 거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김 대표님도 저와 함께 첫 방송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좀 드려야 할 텐데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고요. 야간 투자본부에서는 아마 블라인드 뷰로 보셨던 분들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든든한 세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판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자, 수급 로드맵이 제시가 됐습니다.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네이버, 한미반도체, 효성, 중공업 등등 오늘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이 주목했던 종목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종목은 아니고요. 보면은 중간중간에 중복이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혹시나 설명을 못 들었더라도 끝까지 만약에 내 종목 설명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은 가운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이지은, 김덕호 이렇게 우리 출연자분들 색깔에 따라서 주사위를 굴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블판은 다들 아실 테니까 룰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본부장님 순서입니다. 첫 번째 굴려 주사위. 네, 가봅니다. 5칸, 처음부터 굉장히 성큼성큼 전진을 해봅니다. 5칸 가면은, 자, HPSP. HPSP 하면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늘 지켜보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지 않나 하는 종목인데,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수급적인 면을 보니까 기관에서 엄청나게 좀 매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연속적으로 거의 한 10거래일 계속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지금 메이저 쪽에서 계속해서 좀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최근에 분쟁 종결 이슈가 좀 나왔죠. 그간 좀 EST 쪽과의 좀 분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고객사들에서도 일단은 법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발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독점적인 장비 그 건에 대한 부분들의 분쟁 소송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법적에 대한 리스크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주에 대한 지연 그리고 그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들이 계속 꼬리를 달고 움직여 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분쟁 종료에 대한 해소 리스크로 계속해서 기관 쪽에 좀 관심을 받아왔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좀 놓고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니까 블록딜 이슈가 좀 나왔더라고요. 일단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좀 블록딜 이슈가 일단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앱하고 좀 가격 비교 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크레센도 쪽에서 지분 한 10% 정도의 지금 블록딜 이슈가 지금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일단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장에서 일부 영향이 일단은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주가 측면으로만 바라볼 때는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블록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시장 가격보다는 분명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가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계적인 가격에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눌림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지분에 한 10% 정도. 또 이게 사실상 블록들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또 작은 규모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단기적인 부담감은 압박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HPSP가 그간 꼬리를 계속해서 다뤄왔던 부분들이 분쟁에 대한 이슈가 워낙 컸던 부분들이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해소가 됐다라는 모멘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제가 보기에는 블록들이 이제 단기간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편이 일단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분쟁 종결 이슈에는 오히려 이제 기술 신뢰도가 아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아마 기존 고객사들도 그간 미뤄져 왔던 발주에 대한 속도도 아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마 작년에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못했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마 올해 들어서 발주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좀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실적은 충분히 기대치를 좀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쪽이라는 부분들이 워낙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핵심 장비 쪽으로 빠질 수가 없는 또 핵심 공정 장비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독점권 지위를 결국에는 HPSP가 가져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관심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수와 관망 중에서 이제 관망 의견을 주셨고 네네. 수급 로드맵에 오랜만에 이름이 올라와서 저도 수급을 보니까 야 이거 기관이 이렇게나 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정규장에서 11%대 마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한 4% 정도 수준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4만 원이라는 주가가 HPSP에게는 좀 의미가 있는 선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은 마지막 4만 원대가 이제 2024년 여름이었는데 항상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올라왔다 네네. 떨어지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이 이슈 좀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정말로 운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딱 HPSP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자리가 딱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크레센도 쪽에서 이 블록드 이슈가 이제 딱 겹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딱 지금 윗꼬리가 딱 남겨졌던 구간들이 38,000원, 9,000원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지금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또 블록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여기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성적인 매물대 그리고 이제 두꺼운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앞전인 2024년 5월부터 해가지고요 쭉 놓고 봤을 때도 이미 뭐 하반기까지 2024년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매물대를 형성을 해왔던 구간들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매물대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분쟁 이슈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베팅을 조금 높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는 돌파가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으니까 당장은 관망 하지만 4만 원 선 뚫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봐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말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가 출발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굴려 주사위. 자 보시죠. 이번에는 3칸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이 종목이 나오고 말았군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3거래일 진행됐는데 아마 뭐 상승폭으로 보자 그러면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 언제 올라갈까 궁금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새해 출발과 함께 굉장히 힘찹니다. 네, 10월 달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다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부터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장비를 개발했던 소식도 있기는 했지만 뭐 우주항공 쪽의 분위기도 좋은 게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HBM4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젠슨항 CEO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HBM3 이쪽으로 지금 점유율 71%를 차지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양으로는 70, 마이크론은 90% 정도 점유율을 각각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절대적인 솔벤더 업체나 다름없는 지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수주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수율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가져가기 위해서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 쪽에 이제 세메스에 대한 부분이랑 같이 이원화하는 전략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좀 도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따른 상승세가 좀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HBM3, 2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HBM4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결국 기술력적인 부분들은 지금 뭐 하나세미텍이라던가 세메스 다른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과 지금 올해 7월에 TC본더4에 대한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본딩용 그 전용 공장 같은 경우에는 26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따른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남아있고 지금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금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업황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비 쪽의 기업 중에 한미반도체가 예전에도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도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결국 반도체 업황에 따른 수혜적인 측면들이 추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제 또 투자 사이클을 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한미반도체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폭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정규장 대비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오늘 한 10% 가까이 9%대 상승 마감이 됐는데 현재 보시면은 6%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일장에서 매수를 할까요? 관망을 할까요? 네, 좋은 거는 많지만 일단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선 사실 매수보다는 관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라는 이 시그널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시장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라던가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 급등인 만큼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전고점 이상의 가격은 가능해 보이지만 혹시라도 전고점을 찍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가 우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5일선까지 일단 제가 좀 15만 원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긴 한데 이 가격까지는 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 속에서 단기 급등에 따라서 나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밀렸을 때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5일선 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날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우리가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내일 당장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이라도 눌림이 나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초반에 한 5종목이 연속으로 매수 의견이 쭉쭉쭉 나왔었는데 오늘은 관망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과연 매수할 만한지 이제 김 대표님의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두 칸 갑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출발해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네이버군요.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기대도 굉장히 큰데 또 반대편에서는 우려도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주사위가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6개의 면 중에서 하나인데 하필 스타트가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분기 실적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AI 사업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쇼핑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 서비스를 직접 도입을 하게 되면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3분기 매출도 뭐 16%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커머스 그리고 이제 핀테크까지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좀 갖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 고점이 이제 6월 23일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관련 이슈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때가 좀 고점이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비했을 때 선행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이제 사실 뭐 카카오페이도 그랬었고 많은 기업들이 뭐 블록체인에 불자만 들어갔어도 주가가 다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때입니다. 다만 이제 이만큼의 주가에 대비를 했을 때 실적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AI 매출이 더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가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가 사실은 이제 실적이 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 때 주가가 좀 잘 못 갔습니다. 이때 이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 관련 이슈들 그리고 카카오 먹통 사태. 그러니까 먹통이라는 게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은 홍성택 CPO가 이제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카카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카카오 못 쓰겠다. 차라리 그냥 네이버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또 이제 쿠팡 사태가 좀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네이버와 관련해서 좀 좋은 기회들 반사수혜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CS2026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도 지금 투자를 해놓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괄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이버가 할 수 있는 문어발식 성장을 좀 더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옥석이 잘 가려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분야의 확장들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10년 동안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뭐 관련 기업들이 CES에도 많이 선보인다고 하는데 수혜주로서 또 움직일 수 있을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등락을 좀 오고 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니까 내일장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관망을 할지 의견을 주신다면요. 사실 네이버는 뭐 지금도 매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버린 AI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이제 내년까지도 충분히 쭉쭉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KAI 미래차 얼라이언스 출범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제 15일 날 출범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지금 합작을 해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아마 작년에 12월 10일 날 블라인드 뷰 때도 제가 이제 소개를 네이버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이버 지도 이제 현대차에 다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야 요즘 기름값이 얼마지?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주소 여기 가까운 기름값 얼마야라고 하면은 뭐 원유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런 되게 재미없는 챗GPT식 답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는 오늘 뭐 가격이 얼마입니다. 휘발유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생활형 AI로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네이버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쇼핑할 때 네이버를 통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한다면 주가도 당연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매수 의견을 주셨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우리 최 본부장님 말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지금 가장 앞선 HPSP 위치에 있는데요. 자, 한번 말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예, 뭐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데 6칸을 더 갑니다. 욕심쟁이 한번 가보죠. 자, 어디입니까? 단숨에 뭐 반대편, 지구 반대편까지 가버리셨습니다. 자, 셀트리온인데 사실 셀트리온은 어제도 저희가 한번 짚기는 했습니다. 이번 상승은 좀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일단 좀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게 좀 이상적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1차 관문은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는 2차 관문 일단 남겨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복합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재료라든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이번에는 확실하게 기지개를 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지금 미 프렌치버그 쪽에 생산 시설을 개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생산 거점도 이미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관세 리스크를 이미 해소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체적으로 일단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생산이라든지 공급 체계를 구축을 한 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일라일릴리가 또 운영을 했었던 GMP 시설까지도 이미 인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 거점의 확보에 따라 가지고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최소화를 또 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로 인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또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거점까지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 라인까지도 이미 갖춰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CMO와 CDMO 쪽 동시에 투트랙 전략까지도 지금 갖춰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이미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에서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뭐 베그잘마 같은 경우는 신규 제품들이 빠르게 침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매출 가치성은 여전히 우상향 구조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북미 파트너사인 테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 이슈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올해 1분기로 좀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런 지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신제품에 대한 효과, 그리고 미국의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 그리고 CDMO, 그리고 C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라인,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의 조금 더 모멘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일단 수급에 대한 특이점은 기타 법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타 법인이 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기타 법인의 매도가 없이 연속 순매수를 거의 2, 3주 가까이 거의 엄청나게 지금 아무튼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연속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기타 법인 쪽에서 이렇게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는 적의 셀트리온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특이점이 이렇게 잡히고 있다는 것은 일단 셀트리온의 단발성 이슈 혹은 셀트리온이 앞으로 향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수적인 재료가 일단은 있을 가능성을 좀 저는 케이스로 좀 염두를 해두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에 연기금도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동시에 딱 손바뀜 현상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개인 쪽은 지금 오히려 올라오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메이저 쪽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메이저 쪽으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기다렸다가 지쳤던 물량들이 지금 개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메이저들이 전부 다 지금 받아주고 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수급 현상인데 보통 이제 이럴 때가 전형적으로 셀트리온이 일전에도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수급이랑 데이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상이랑 거의 저는 좀 굉장히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셀트리온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2020년대랑 지금 거의 데이터가 저는 수급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일단은 22만 원대가 두 번째 관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복합적인 요소 그리고 재료들을 놓고 볼 때는 아마 충분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발을 빼고 있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셀트리온 주주분이 계시다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다. 22만 원 관문 뚫고 갈 수도 있으니 한번 매수 의견을 주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데 한 바퀴 다 먼저 돌면 방송 끝나기 전에라도 퇴근을 좀 시켜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주시는데 이 대표님 욕심 좀 나세요? 네, 욕심이 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숫자 몇 나오고 싶으세요? 최고 숫자가 뭐예요? 6이죠. 그러면은 저는 6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굴려보시죠. 네? 직접 한번 굴려보세요. 멘트 한 번만 알려주시죠. 굴려 주사위.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요? 주문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굴려 주사위. 짠! 자! 과연 6이 나올까요? 바람대로? 한번 보시죠. 오! 어머! 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6이 나왔습니다. 자, 한미 반대체부터 6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디입니까? 6칸. 오, 단숨에 꼭지점까지 갑니다. 현대건설이 나왔는데 현대건설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새해 들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건설이 최근에 약간의 주가 흐름이 원전주들과 원래 그 전에는 좀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설되는 주택 공급 추진 본부가 기존의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관련된 기능을 한데 모았다라고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살아났고요. 여기에 이제 이야기 또 나온 게 정부 정비 사업 수주액
확장팩이 지금 건설 탑5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뛰어나게 늘어난 기업이 현대건설이었고 이와 관련된 또 수주 모멘텀까지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가운데 요즘 미국 쪽에서도 원전주들의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MR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었는데 계속 기획 단계였다가 이제는 그 조기 부지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하거나 움직이는 본격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원전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홀텍과 함께 그 자사의 SMR 관련돼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또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과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또 SMR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같이 좀 발생을 하면서 AI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대안책이 원전, SMR 있었는데 이제 예전처럼 계획 단계가 아닌 이제는 실제로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갔던 평가가 나오면서 현대건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 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탄탄하게 그동안의 기조와는 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까요 말까요 질문 드리면 산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 대표님 차례인데 계속해서 이쪽을 쳐다보시는 게 난 아직 두 칸밖에 못 갔는데 하고 바라보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직접 주사위 한번 굴려보시고 싶으세요? 설마 주사위를 뭐 밑장 빼기를 했겠습니까? 네, 가보시죠 그러면 한번. 네, 공정하게 한번. 굴려 주사위입니다. 네, 굴려 주사위. 자, 과연 이번에도 6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오, 그래도 나름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5칸 한번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어디로 갑니까? 5칸. 한미반도체부터 두산에너빌리티. 자, 조금 전에 현대건설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또 원전이 한번 나왔네요. 일단 뭐 원전 관련 이슈는 사실 이제 뭐 다들 아실 거고 뭐 특히나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기업,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해외 이제 그 카메코라고 하는 이 우라늄 기업을 보시면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은 트렌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SMR 쪽에만 너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가 좀 빨리 간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3분기 실적에서 꽤나 큰 기여를 했던 거는 오히려 또 가스터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실 때 항상 시장에서는 주목받는 섹터나 어떤 이제 이벤트를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 이슈만 너무 조명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 가스터빈 발전인데 지금 에너지 난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 천연가스 발전소도 굉장히 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번에 수급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유럽이 굉장히 카르텔이 굉장히 심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당시 이제 로비까지 해가면서 하던 거를 체코 정부가 그걸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프랑스랑은 손 못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한 게 오히려 한수원 쪽에 지금 기여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연초부터 좋은 이슈가 또 있었죠. 우리 이제 트위터, 그러니까 XAI에서 지금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또 추가로 수주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지금처럼 전력난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이제 강점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원전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으로도 충분히 먹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의 움직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보기엔 분명히 기회가 되겠죠. 자, 내일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합니까? 관망합니까? 네, 저는 뭐 연초 분위기에 따라서 좀 좋은 분위기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웨스팅하우스 계약 이거 장기 계약 너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조달 및 용역 쪽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손실을 줄 것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이제 습격을 해서 지금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 승계를 했는데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지금 석유 장관을 겸임을 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이 석유 수출 관련돼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유 수출이 더 다시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인하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꼭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가스에 연계하는 반사수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두산 엘리베이터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회사, 두산바켓과 또 이제 두산 퓨얼셀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손실을 좀 까먹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산 퓨얼셀이 좀 심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정리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쪽 이슈들이 계속 발굴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정유가 늘어난다라고 하시면은 이 수소 산업과 더불어서 이 두산 퓨얼셀의 가치도 다시 한번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의견이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서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신데 굴려 주사위 인기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한 번도 잠깐 동안 안 나왔지만 최진욱 본부장님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화면 밖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겠죠. 자, 본부장님만 안 하셨거든요. 네네. 한번 굴려주시죠. 네.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주사위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죠. 자, 몇이 나올까요? 보시죠. 오, 확실히 이 주문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칸 한번 이동을 해보죠. 나갈 수 있나요? 자,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HL 만도 설명을 해주셔야 오늘 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HL 만도라 그러면은 제가 수급을 보니까 개인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HL만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만들던 회사 그리고 자동차 조향 부품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두고 있었던 좀 회사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프레임이 좀 많이 변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 교체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한 1.1배 수준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지금 밸류로만 놓고 볼 때는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만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HL 만도가 전형적으로 지금 추세를 바꾸려 하는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도 가지고 있지만 자율주행과 로봇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으로 전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 밸류를 전혀 받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밸류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모빌리티나 로봇에 대한 결합 회사로 일단은 포지셔닝이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좀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유보율이 지금 확 위로 올라와준 모습인데 보통적으로 좀 유보율이 이렇게까지 확 위로 튄다라는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지금 HL 만도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PBR이 1.1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부채는 오히려 지금 100% 정도밖에 비율이 되지가 않는데 유보율 거의 5,000%가 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HL 만도가 나가려는 사업성에 대한 방향 부분들이 로봇 플랫폼이랑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이미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약에 나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규모에 대한 공격적인 프로젝트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게 되면은 향후에 HL 만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신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료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현대차의 지금 아틀라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L 만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만약에 로보티스 쪽을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HL 만도의 구동 모듈이라든지 안전 제어 기술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로보티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세가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HL 만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부품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는 연쇄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부품이 일단은 자율주행 쪽의 필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두 가지의 모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의 사실상 필수 부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좀 기업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개인 쪽에서의 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좀 매도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 주가가 뭐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워낙 좀 매물대가 좀 두꺼운 부분들을 좀 소화를 해주고 윗골이 달고 내려와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53,000원대를 좀 지켜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53,000원대 레인지 부근에 좀 근처 근방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저는 좀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매수 그 근방에서 하시는 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은 더 조정폭이 남아 있는 것 같으니 내일장 당장 매수는 아니고요. 관망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을 한번 굴려봐야겠죠. 이 대표님인데,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시죠.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 전진하면, 자,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파마리서치입니다. 자, 파마리서치 뭐 작년 하반기에 워낙 깊은 조정이 나왔고 그 당시에 우리 증시가 너무 잘 갔기 때문에 그냥 조정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주주분들의 아픔이 더 깊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기회 다시 오는 건가요? 네, 일단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담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기회가 명확하게 오려면 저는 4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리쥬란에 대한 흥행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유럽 시장 확장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3분기 때 워낙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 잘 나오면 내년까지도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투오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경쟁사의 출현이 상당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리쥬라는 관련돼서는 다른 시술과 엮어서 많은 시술을 하는 국내 인바운드 수요라든지 이런 또 해외 확장 흐름들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파마리서치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종목으로 한번 관망이지만 긍정적인 관망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선에 대한 저항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가 오히려 적극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45만 8천 원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정이 깊어질 때 나왔던 그 리포트 제목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리쥬라는 김치다, 어차피 한번 맞았어야 할 매다, 성장통, 뭐 하락이 과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살짝 방향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확실한 방향성을 가질 때까지는 관망,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수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의 주사위 한번 굴려보죠. 굴려 주사위. 자, 몇 번 갑니까? 숫자 5가 또 나왔습니다. 한 번 주문을 웬 이후로는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5칸 전진을 해보죠.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나름 외국인이 사 모으던 종목 같기도 하고 기관은 또 반대로 좀 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제 수급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지난 120일 그리고 250일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뭐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 현대일렉트릭인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게 쌍끌이로 두 주체가 모두 이제 지금 매도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효성중공업에 대비해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PER 지표로 보더라도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PER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뭐 물론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효성중공업이 더 빨리 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변압기 매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계속 공략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계속 이슈가 났던 게 지금 미국에 30년 넘어가는 지금 거의 다 낡아가는 변압기들 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는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직 지금 삽도 제대로 못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수출 분야에서는 굉장히 계속 이슈가 계속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이 울산 캠퍼스에 와가지고 지금 막 시찰도 하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재건주 이슈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래요. 작년 3월부터 해서 러시아 현지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루스에서 세미나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품을 공급하는 것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네트워크 구축까지도 계속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 협상이 빨라지면은 저는 현대일렉트릭
원픽으로 저는 뽑을 수 있겠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미국 산불도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선이나 변압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입니까, 관망입니까? 저는 과감하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HD 현대일렉트릭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앞서서 주사위 다 굴리면 한 바퀴 돌면 빨리 퇴근시켜 드리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세보니까 666 나와야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절대 나갈 수 없다. 216분의 1의 확률이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세 분 주문 잘 외워주셨는데요. 꼭 모니터링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